안녕하세요. 직방 AWS 101 핸즈온 랩 실습을 진행하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 SA 원호연입니다. AWS 101의 기초 서비스 실습 세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1 세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비롯해서 AWS를 간단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이 생기신 분, 그리고 처음 접하신 분에게도 적합합니다. 이번 세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AWS의 관리 콘솔에 친숙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 서비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과 컴퓨팅,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리소스를 생성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하기에 앞서 몇 가지 따라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증된 호환성을 위하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나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 진행하실 때는 현재 브라우저를 꼭 체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AWS 콘솔에 로그인을 하시게 될 텐데 이때 가급적이면 회사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어 계정으로 신규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리티어 계정은 AWS에서 제공하는 무료 계정이고 처음 AWS에 가입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신규 AWS 계정에서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 프리티어 계정을 통해서 100가지가 넘는 제품을 살펴보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AWS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실습은 간단한 테스트 구축이기 때문에 이 프리티어 계정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리티어 계정을 생성하시는 방법은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등록과 카드 등록, 그리고 인증 절차까지 완료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티어 계정에 가입하셨으면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언어 설정입니다. 콘솔에 로그인하시면 좌측 하단에 언어 선택이 있는데 언어를 클릭하시고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은 서울 리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리전을 클릭해서 서울 리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본 실습은 한국어 콘솔 기준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콘솔 상의 리전 설정입니다. 콘솔의 우측 상단의 리전 선택 메뉴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서울 리전으로 선택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실습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AWS 콘솔 화면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좀 더 접근성이 좋고 편한 UI를 위하여 업데이트가 되는 것인데 배포용으로 나눠드린 핸즈온랩 PDF 파일은 9버전의 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실습은 저와 함께 콘솔 화면을 보며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PDF 파일은 실습을 놓치셨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AWS에는 계정 이중 보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MFA 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 이 MFA 로그인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용하지 않고 기존으로 로그인을 하실 경우엔 기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경우 비밀번호가 유실되면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FA 설정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설정하시는 방법은 계정에서 보안 자격증명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MFA 활성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활성화를 클릭해 주시고 핸드폰에서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해당 MFA 코드를 스캔하시고 생성되는 OTP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설정이 완료되고 나면 앞으로 로그인 할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도 MFA 인증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중 보안이 되어서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실습 시나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1부와 2부로 이루어지고
첫 번째 1부에서는 네트워킹과 컴퓨팅, 그리고 모니터링 파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부는 다른 에세이분, 심재희 에세이님이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실습을 진행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AWS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EC2를 생성하고 해당 인스턴스를 모니터링 해볼 것입니다. 2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 각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해 보면서 어떤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원호연입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실제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축을 진행하는 직무입니다. 이로써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 진행할 최종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까 설정한 바와 같이 서울 이전에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VPC라는 AWS의 기본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위에는 서브넷 총 4개가 올라갈 것이고 라우팅 테이블은 퍼블릭, 프라이빗 하나씩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외부 통신을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해서 VPC에 어태치를 하여서 실제로 인터넷이 되도록 설정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 보시면 웹 인스턴스가 보이는데 이는 AWS의 컴퓨팅 리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중화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이중화 구성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중간에 ALB라는 로드 밸런서가 보이실 텐데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트래픽을 부하 분산시키는 실습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엔 옆에 클라우드워치 알람과 SNS가 보이실 텐데 해당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통해서 이 2개의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는 실습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AWS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VPC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VPC란 다시 설명드리자면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로 이제 앞으로 구축하게 될 모든 AWS 리소스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AWS의 확장이 가능한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이점이 있고 기존 IDC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존 네트워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제네럴 이머전 데이 약자인 GID VPC라는 이름으로 서울 이전에 10.0.0.0 프리픽스 16대역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배포 파일에는 보시다시피 네이밍이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테스트보단 회사명이나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또 하나 여기서 유의할 점이 바로 이 대역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VPN 같이 기존 IDC 네트워크와 VPC를 연결하는 확정성을 고려한다면 이 대역대를 정할 때 겹치지 않는 대역대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VPC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리티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셨으면 아까 제가 리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저도 이번에 오레곤 리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 리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버튼을 누르면 가장 상단에 VPC가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검색창에 VPC를 검색해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상단에 서비스가 보이고 클릭하셔서 VPC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에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 여러 가지가 보이죠? 이 부분들은 이제 VPC를 가장 먼저 생성하고 난 다음에 설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우선 VPC부터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VPC의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미 하나가 생성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는 VPC이기 때문에 해당 VPC는 무시해 주시고 VPC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VPC 생성하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GID라는 네이밍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GID VPC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IP 버전 4 CID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 VPC의 대역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0의 프리픽스 16대역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남겨주시고요. VPC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GID VPC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설정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작업 메뉴에 들어가시면 DNS 호스트 이름 편집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DNS 호스트 이름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지 나중에 이 VPC에 올라갈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이 DNS 이름을 할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를 초기에 해주셔야 나중에 해당 DNS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체크하셨으면 이제 저장 버튼 누르시고 나가주시면 이제 VPC를 생성하는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디폴트로 생성되어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는 무시하시고 별도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아까 VPC와 마찬가지로 같은 GID라는 네이밍으로 이번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인 IGW로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 완료하셨으면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생성을 하였는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상태에 디태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VPC에 아직 연결이 안 되었다는 뜻인데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작업 메뉴에 VPC 연결을 클릭해 줍니다. VPC에 연결을 클릭하시면 이제 VPC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클릭해 보면 이제 GID VPC,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VPC가 보입니다. 이를 선택해 주고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는 상태에 디태치가 아니라 어태치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이 GID VPC에 해당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VPC에 연결했다고 실제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뒤에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이제 서브넷 생성하는 것입니다. 서브넷 메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해보시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본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서브넷이 보일 텐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디폴트로 생성이 되어 있는 기본 서브넷들이고 저희는 또 별도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제 어떤 VPC의 서브넷들을 생성할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계속 진행하는 GID VPC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서브넷 설정하기 부분이 나올 텐데요. 저희는 총 4개의 서브넷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퍼블릭 2개, 프라이빗 2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퍼블릭 1번 서브넷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이밍은 마찬가지로 GID 퍼블릭 1번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용 영역을 클릭해 보시면
서울 이전에는 총 A, B, C, D 해서 4개의 가용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4개의 가용 영역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저희 이번 실습에서는 A존과 C존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울리전에서는 A존과 이 C존이 AWS 상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번 퍼블릭 1번 서브넷은 우선 A존에다가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4 CIDR 저희 아까 아키텍처 상대로 이번에는 10.0.1.0에 24 프리픽스 대역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퍼블릭 1번을 만들었고요. 아래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퍼블릭 2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gid 퍼블릭 2번 그리고 가용 영역은 이번에는 A존이 아니라 C존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CIDR 대역대는 이번에는 10.0.2.0의 프리픽스 24 대역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퍼블릭 2개를 만든 것이고요. 다음 2개는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다음 추가하기 버튼에서는 gid private 1번이라는 약자로 서브넷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가용 영역의 A존으로 돌아와서 만들 것입니다. CIDR 대역은 10.0.3.0에 24 프리픽스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서브넷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은 gid의 private 2번 서브넷 그리고 가용 영역은 다시 C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지막 서브넷의 대역대는 10.0.4.0에 24 프리픽스로 주시고 총 4개가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시고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방금 만들었던 4개 서브넷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gid vpc에 생성이 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CIDR 부분에는 저희가 하나씩 부여했던 그 대역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추가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 퍼블릭 서브넷 2개에 대해서 추가로 설정할 것이 있습니다. 퍼블릭 1번부터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서브넷 설정 편집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 할당 IP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이유는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퍼블릭 서브넷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EC2 같은 리소스를 올릴 때 IP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2번 서브넷에 대해서도 같은 동일한 방식을 진행합니다. 자동 IP 할당에 체크를 활성화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셔서 서브넷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메뉴를 들어가 주세요. 이제 라우팅 테이블 화면을 보시게 될 텐데 여기서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 VPC 부분을 확장을 해보면 이제 gid VPC라는 라우팅 테이블이 보이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름에 편집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gid VPC를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같이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름을 주어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gid private routing table 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private routing table 하나 그리고 public routing table을 하나 해서 2개를 만들 건데요.
우선 이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세부 정보 탭에 라우팅 테이블 아이디와 어떤 VPC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소유자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서브넷 연결 탭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서브넷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결 편집을 눌러주십니다. 연결 편집에 들어가면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4가지 서브넷이 보이죠? 프라이빗 서브넷만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1번, 프라이빗 2번을 눌러주고 연결을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서브넷이 연결이 되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프라이빗 2개의 서브넷이 연결이 잘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에는 이번에는 gid의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VPC는 클릭하시면 이제 계속 진행한 것처럼 gid VPC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셨으면 이제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생성을 한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 라우팅 테이블의 아이디나 VPC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여기 라우팅 탭에서 라우트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라우팅 편집을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텐데, 라우팅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려는 작업은 어떤 것이냐면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라우트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가장 상단에 0.0.0.0의 프리픽스 0이 보이는데, 이는 모든 공인 IP 대역대라는 뜻으로 인터넷 연결을 위한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외부 모든 공인 IP로 가기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치도록 하는 설정이 다음이 이 대상에 들어갈 부분인 건데,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제 가운데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보일 겁니다. 이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gid icw가 보이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이 외부 인터넷 접속, 모든 공인 IP에 대해서 향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처럼 이번에도 서버넷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서버넷 연결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이기 때문에 퍼블릭 서버넷 2개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퍼블릭 1번과 퍼블릭 2번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연결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VPC에 관련돼서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까지 아주 기본적인 VPC 네트워킹 환경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한 것은 하나하나 서브넷과 라우팅 테이블 같은 거를 수동으로 하나하나 직접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 모든 과정을 손쉽게 프로비저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시보드에 가시면 위에 상단에 VPC 마법사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용도로 이 VPC 마법사를 잠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시보드로 오셔서 VPC 마법사 시작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희가 VPC부터 서브넷, 그리고 가용 영역, NAT 게이트웨이,
VPC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요. 이 마법사 기능을 이용하면 아까 저희가 일일이 설정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VPC 서브넷 등으로 하면 VPC 서브넷을 한 번에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에 아까는 GID라고 했던 부분이겠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이 네이밍을 했을 때 옆에 그래프처럼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VPC가 테스트 VPC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서브넷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라우팅 테이블과 그리고 어떤 인터넷 게이트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손쉽게 프로비저닝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이용하실 때에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여기에는 네이밍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VPC 대역대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아래 가용 영역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2개면 2개, 3개면 3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하면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거고 어떤 A존인지 B존인지를 선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A존, C존이었죠. 그래서 A존, C존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퍼블릭 서브넷 개수와 프라이빗 서브넷 개수도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2개로 했었기 때문에 2개로 설정을 해보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 서브넷들의 CIDR 대역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겠죠. 그 아래 보시면 NAT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서비스의 용도는 그 VPC에 프라이빗 서브넷에 올라가게 될 리소스들은 이 NAT 게이트웨이가 없다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인스턴스들이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이 NAT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NAT 게이트웨이를 하나 구성을 할지 그리고 각 가용 영역 2개에 모두 각각 구성을 해서 총 2개를 만들지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로 이 하나의 가용 영역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대부 환경이나 테스트용 계정에서만 구성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프로덕션 환경 같은 경우는 이 각 가용 영역에 2가지를 올리셔서 이중화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존이라는 가용 영역이 장애가 나서 나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 C존에는 나트 게이트웨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션 같은 중요한 환경에서는 나트 게이트웨이를 이중화 구성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아래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설정했었던 호스트 이름 활성화 기억나시죠? 이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마법사 기능 안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는 생성을 했기 때문에 취소 버튼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